부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술가의 지혜공유 제2탄을 준비했습니다. 부천 생존기 시민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네. 이렇게 오늘 옆에는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문일상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문일상 선배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미리 조사를 했죠. 네. 네. 문일상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을 졸업하시고 석사까지 졸업을 하셨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국악대전 농악부문 대상. 그리고 부천시 문화예술 유공자 표창. 네. 아, 요게 조금 눈에 띄었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는 전통 창작 타악그룹 유소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여기가 유소 네, 저희 연습실. 공간이고요. 네. 네. 저희가 2009년에 처음 오픈을 해서 올해 지금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한 4년, 5년 부천으로 넘어온 지 사실 아직 초짜입니다. 네. 신입생인데 처음 넘어왔을 때 저랑 비슷한 업종에 다른 선배님들이 없을까? 이 조언을 줄 수 있는 선배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그동안 찾아뵐 이게 계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 이 예술가의 지혜 공유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조언을 오히려 제가 지혜를 더 얻어가서 같이 지혜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또 신입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술계의 그런 부천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어요. 그동안의 어떤 생존기에 네, 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조금 있는 그대로 편하게 얘기를 얘기해 해드릴게요.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뭔가 부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살짝 애증의 관계처럼 이 지역 사랑해야 되지만 참 아쉬워라고 하는 그게 느껴졌었어요. 네. 저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12년 전이면 아까 9년? 네. 네. 2009년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부천으로 처음 이제 오게 된 동기는 지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선후배들이 특히 선배들이 연습실을 얻었던 공간들이 보면 대부분 다 지하. 근데 우리 같은 타악기는 대부분 이제 뭐 장구나 북이나 이렇게 습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악기들이기 때문에 습기에 굉장히 취약한 악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하만은 조금 한번 좀 피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 지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쁘지 않아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부천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애증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그냥 부천에 살면서 처음에는 이제 부천에서 뭔가를 시와의 무슨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무슨 행사를 공연들을 만들고 그럴 마음은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저희 자체 내에 공간이 필요했고 그러면 유소라는 팀 이름 이게 뜻이 뭐예요? 유소. 열매 맺힐 유에 소생할 소자. 뭔가 열매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 뜻이 뭐냐면 팀의 뜻은 전통이라는 이 나무에 기반을 두고 늘 나무에 이제 새로운 열매가 계속 나듯이 늘 좋은 새로운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내라. 끊임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로 보면 이제 두 글씨가 다 한자어로 날생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활동을 해라 라는 뜻에서 이제 가진 선생님이 지어주셨는데 유소. 이게 뭔가 딕션이 간편하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타악김치가 너무 약하지 않냐 이름이 얼마나 더 강한 걸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처음에 유소. 하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을 막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다가 도저히 갈피가 잘 안 잡히니까 먼저 계셨던 선배 예술가님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에 대한 조언을 얻으러 온 거잖아요. 초반에 이렇게 문화재단하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쵸? 안 한 건 아닌데 하긴 했어요. 하긴 했지만 좀 아쉬웠던 게 계속
부천시와의 그런 사업들도 이제 많이 했었고 문화재단과의 사업도 그런 사업들을 안 한 건 아닌데 연계성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단발성이 아닌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차후에 뭔가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처음에. 네. 근데 재단이나 시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일회성으로 이거를 뭔가 성과를 내야 됐던 거예요. 계속 하나를 하고 두 개를 만들고 세 개를 만들고 그래서 점차 조금씩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일회성 단발성 공연을 만들고 그래서 짠 하고 그러면 이거를 이 음악을 정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좋은 음악을 만들어라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욕심인 거지. 결국은 뭐냐? 적은 돈 들여가지고 효과를 내겠다라는 거야. 맞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그 사업을 선정이 되면은 서류 심사 선정이 되면 대부분 이제 면접이라든지 PPT를 하잖아요. 네. PPT를 하러 가서 그 심사위원 이제 심사했던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계속 단발성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뽑느냐? 그러다 보면은 이 음악의 깊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작품의 완성도 자체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이렇게 지역에서 뭔가를 음악을 하고 예술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1년 하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발성으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프로젝트 형식의 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팀인 네. 거죠. 제가 최근에 들어갔던 회의 네. 그런 모임에서는 이런 그 선배님 같은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역 예술인 네. 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각자 정말 자생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또 그게 안 되잖아요. 뭉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리부터 좀 마련을 해달라. 근데 너무 형식적인 거 말고 네. 어떤 좀 어떤 계기성을 갖고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전달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사업이 이제 그런 게 뜬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어. 8월 중에 뜬다고 제가 듣긴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관심 분야가 제가 뭐 그쪽 재단 측이랑 뭔가 계속 소통을 하고 네. 했으면은 그런 정보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모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그쵸, 조금 거의 소통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대로 저도 그런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재단에.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뭔가 연합회를 만들던 뭔가 있어서 우리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의외로 굉장히 많다고 많아요. 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두는 팀들이 적은 것뿐인 거지. 부천은 연극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연극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뭔가를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그러니까 시가 됐던 재단이 됐던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네. 2명이 낫고 2명보다 4명이 낫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모였을 때 큰 힘이 될 거란 말이죠.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재단과 다르게 부천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행동에 옮겨지고 그거를 뭔가를 개선을 하려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나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은. 예, 맞아요. 오로지 그냥 이건 제 생각이니까 뭐 부천에서 재단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계속 들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 걸 선배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온 거잖아요. 네. 컨셉이. 근데 선배님도 내가 노력을 해봤다. 근데 결국은 이런 환경 때문에 조금 어딘가를 이렇게 마음을 놓게 되더라. 네, 그렇죠. 마음이 떠나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새로 정착하기 위한 어떤 다른 예술가가 있다면은 그게 지혜일 수 있잖아요. 네. 초반에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 네. 계속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보면 포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조금 두드려 보다가 두드려 보다가 안 나오니까 조금 포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부처님 문화재단을 알게 된 동기가 그 예술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 해비치 네. 예, 그게 있잖아요. 네. 거기를 갔는데 아이고 네. 거기 갔는데 거기에 뭐죠? 그 예술인들이랑 각 지역의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그 담당자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네. 생겨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저희가 12년도였던 것 같아요. 12, 13년도에 갔는데 이제 저희 소개를 하고 했더니 거기에 부천 문화재단에 소속된 분이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분도 저희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희도 그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래도 이제 부천에 넘어온 지 2, 3년, 3, 4년 정도 됐을 텐데 그만큼 소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러한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부천재단 문화재단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예술가들을 잘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예술가에게 뭔가 포커스를 맞춰주려고 하는 재단의 분들은 거의 안 계셨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시흥에 있다가 이 부천문화재단 넘어와서 문화재단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시흥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시흥시청은 훨씬 많이 갔는데 네. 그 뭔가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이 있어. 네. 그 시청 그 분위기랑 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얘기를 경청해 주나? 이런 초반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좋고. 네. 그런데 일단 부천문화재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다. 네, 그렇죠? 다른 좋아요. 지역보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네. 최근에 결혼을 하셨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최근에 이제 결혼도 하시고 지금 여기 살고 계신 거잖아요, 부천에. 그렇죠. 부천 시민으로.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부천 시민으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나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부천에 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다시 한번 좀 두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네, 두드려 보고 싶고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좀 찾아보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뭐 떠날 수는 있겠죠. 떠날 수는 있겠지만 그 떠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거고 그리고 제가 또 많이 힘이 되는 게 저희를 이제 좋아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모임들도 있어요. 맞아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유소사랑 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 이제 부천 사시는 분도 뭐 한두 분씩 계시긴 하지만 이분들은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도 계세요. 네, 외국에서도 계시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힘이 돼주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이 공간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거고 힘이 되고 그분들이 또 막상 또 많은 힘을 주시면서도 그러니까 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저는 이곳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조금 살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뿌리를 계속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싶은데 여기에 그 뿌리에 뭔가 좀 물도 주고 영양분을 계속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네네. 10년 후에 네네. 유소팀의 모습은 어떨 것 같은지. 제가 바라는 가장 저희 팀의 모습은 왕성한 활동이에요. 왕성 활동. 네, 왕성한 활동하면서 공연을 꾸준히 하는 팀으로 남고 싶어요. 공연을 하는 팀. 네네. 그래서 대중들에게 뭔가 새로운 음악도 또 보여주고 이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게 저희의 항상 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먼저 부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내심 그렇게 생각했었던 게 부천을 대표하는 어떤 부천 하면 유소 네.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지점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각됐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었어요. 예. 그래서 꼭 됐으면 코로나를 합니다. 잘 이겨내시고 네네. 지금 계속 또 학생들 수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학생들도 또 길러내서 되게 지역에서 순환되는 그럼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네. 시흥에서 제가 느꼈었던 것처럼 네네. 지역에서 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천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술가의 지혜 공유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신주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연이라는 장르를 활동하고 있고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서 전통연희연구소 창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이나 인천이나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지역 예술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는 미추홀구청에서 향교 소원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약 7년간 향교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사업과 많은 공연 활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60평 정도 되는 지하 연습실 겸 사무실을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땐 큰 기대감에 부풀었었죠. 회원분들은 몇 명이 모이며 수업 시간은 어떻게 짜며 연습은 어떻게 하고 공연 계획은 어떻게 할지 등등 머릿속에 다 그림을 그려놓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생각만큼 홍보도 잘 안됐고 여러 문화센터들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라이벌도 많았습니다. 국악이라는 장르를 배워보겠다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수입이 없어가지고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들이 조금씩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외부 강습으로 돈을 벌어 그 사무실을 운영하기 급급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 쪽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지나오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 않았나 싶은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 쓰는 연습을 해라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기관의 공모사업, 기획사업 등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평소 글을 잘 쓰지 않다 보니 한 문장을 쓰는데도 몇 시간이 걸린 적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나 그림들은 뚜렷한데 그것들을 글로 옮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셔서 여러 사업의 기획서를 낼 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걸 글로 잘 표현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금에 조심해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가 납세 의무죠.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도 개인 소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사업비를 받고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나올 때 이게 뭐야? 깜짝 놀라지 뭐예요? 그래서 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세금 관리까지 깔끔히 하셔서 뒤탈이 없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분들에게도 의뢰하는 방법이 있고요.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홈택스, 위택스 같은 사이트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세무에 많은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 문화재단을 잘 활용하라입니다. 각 지역에는 문화재단이 꼭 있는데요.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예술가와 많은 교류를 하고 지원함으로써 좋은 작품, 좋은 예술가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에 관련된 정책이나 지원사업, 공연장 등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문화재단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지역 종사자들과 많은 정보를 교환하라입니다. 인천에 있으면서 인천 예술인 분들과 교류할 시간이 많이 적었어요.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등을 잘 몰랐습니다. 저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항상 늦게 알아서 손해본 적이 많았었어요.
지역의 문화재단에 가보면 예술가나 예술단체 홍보하는 게시판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지역 예술가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연락하셔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인맥을 넓혀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문화재단, 시청, 구청 등등 여러 기관의 공무원분들을 어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문화사업을 하면서 문화정책이나 여러 사업기관 등등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할 때 문의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전화도 해보시고 직접 찾아도 가보시고 그렇게 자문을 구해보셔서 한번 정보를 얻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공무직에 계신 분들 어려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예술가의 지혜 공유, 사업 이름처럼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신주명이었습니다.